속보 KF-21 마하 2084 활공 비행 시제기 5대 동시 비행 지켜본 중국. 중국 언론 KF-21 전투기 두려움 표명.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시제기가 오는 9월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 제2위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산 전투기의 개발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강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산기지 배치는 KF-21이 실전 배치될 준비를 철저히 다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1-2대와 함께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 주둔하며 비행시험에 나섭니다. 기존 KF-21 시제기들은 주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가 있는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산기지로의 일부 시제기 이전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 비행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서산기지가 KF-21의 제2위 둥지로 선택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산기지는 이미 KF-16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KF-21의 동체 크기와 유사한 KF-16의 기존 경납고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공사 없이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또한 사천기지의 경우 KF-21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천기지가 운영하는 KT-1 훈련기는 음속의 절반 수준인 시속 648km로 비행할 수 있어 초음속 비행시험을 위해서는 충분한 추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면 서산기지에 배치된 KF-16 전투기는 음속의 2배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초음속 비행시험 중 조종사 구조를 위한 추적기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서산기지에서의 비행시험은 주로 서해 인근에서 실사격 시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서산기지의 위치가 이러한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KF-21 시제기 배치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KF-21의 실전 능력을 한층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KF-21은 2022년 7월 첫 비행 이후 다양한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KF-21은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하여 원거리 작전 능력을 증명했으며 5월에는 서해 상공에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실사격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F-21이 실전 배치에 매우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6년 6월까지 KF-21 개발 절차를 완료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공군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이 전투기는 현재 공군이 운영 중인 노후 전투기 F4와 F5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3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20대, 내년 20대 등 이른바 20+20 방식으로 초도 물량 양산 계약 체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26년 말부터 KF-21 기체의 공군 인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KF-21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증강과 독자적인 방위 능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산기지에서의 비행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KF-21의 실전 배치와 양산 일정은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시제기의 서산기지 배치는 한국의 방위 산업 발전과 공군 전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비행시험과 양산 일정은 KF-21이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향후 KF-21이 성공적으로 배치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로 활약할 날이 기대됩니다.
키워드 KF-21 서산기지 전투기 배치 비행시험 공군 전력 국산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초음속 비행 방위사업청 전투기 양산 2. 이란 핵 제거되면 북핵 차례다. 윤 대통령 YS의 잘못 따라하지 마라. 나탄즈는 이란의 영변이다. 북한이 영변에 연구용원자로와 농축시설을 지었듯 이란은 나탄즈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짓고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당연히 이란은 이곳에 항공기, 미사일, 로켓을 탐지하는 방공망을 깔아놓았다. 미국의 PAC-2, 구형 패트리엇, 나 우리의 천공-2에 비교되는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300 포대를 설치해놨다. S-300은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이니 날아오는 독수리도 포착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4월 19일 이스라엘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얻어맞았다. 시스템 전체가 완파돼 버렸다. 4월 14일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은 중동 주둔 미군의 TMD, 전구미사일 방어 작전과 이스라엘의 방공작전으로 거의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반면에 단 한 방을 허용한 이란은 눈이 찔린 것이다. 이란은 S-300 포대를 새로 갖다 놓았겠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뚫렸는지도 모르게 맞았으니 S-300을 믿어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전에 말을 하지 않는다. 작전을 개시한 후 또는 작전이 끝난 사후에 군 대변인이 발표를 한다. 의도를 드러내지 않도록 공격 직전엔 모든 통신을 끄는 무선 침묵을 하는 게 작전의 정석이다. 그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후에도 이스라엘은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S-300 기지를 파괴했을 때 그러했다. 서방 민간위성이 완파된 S-300 기지 사진을 공개해도 이스라엘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심리전을 펼친 것이다. 이스라엘은 10월 1일 또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역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공격 후 이란 외무부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없으면 추가 공격은 없다. 란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신 1999에서 2001년 사이 이스라엘 총리를 지낸 에우드 바라크를 언론에 내세우는 간접화법으로 사인을 줬다.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군사적 목표에 대한 상징적 공격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게 한 것. 그러면서도 그는 이란의 핵기술이 상당히 진전된 만큼 이런 타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사족을 붙였다. 이스라엘은 허세를 부리지 않은 것이다. 그와 동시에 CNN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 타격을 선택지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조 바이든 정부에 확언해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응징권을 교묘히 사용하고 있다. 응징하는 순간까지 애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도 2003년 이라크를 칠 때 그러했다. 이는 상대를 초긴장시킨 뒤 큰 충격과 공포를 주겠다는 의도다. D-Day H-Hour가 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을 제로화하려 할 것이다. 이는 미국 등 서방도 내심 바라는 바다. 그러니 이들은 상당한 협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곧 북핵 차례. 이란 핵이 무력화된 뒤엔 세계의 눈은 북핵으로 향할 것이다. 눈을 우리로 돌려보자. 1994년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을 때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영변 폭격을 준비했다. 그런데 한미연합군 체제로 이를 통보받은 김영삼 정부가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그리고 대화로 북핵을 풀자고 했다. 30년이 흐른 지금 북은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까지 갖춰버렸다. 파괴하기 직전 YS는 그때 북폭에 반대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이번 국군의 날 현무 -5를 공개하자. 김여정은 핵보유국 앞에서 졸망스럽다. 고 비웃고 연일 오물풍선 공격을 하고 있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겨울이 되면 오물풍선 공세는 더 해질 것이다. 우리 군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